멍 때리고 싶을 땐 데비TV. 도링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널을 새롭게 개편하여 처음으로 시작하는 컨텐츠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영화보다 영화 같은 영화배우, 마약 중독을 이겨내고 할리우드 최고의 몸값의 배우가 된 미국의 영화배우, 프로듀서, 작가이자 가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하 로다주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도배에 큰 힘이 됩니다. 1965년생으로 55세, 우리나라 기준 뱀띠네요. 급격히 늘는 미국인들 기준으로는 꽤나 동안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약의 영향으로 노안이었지만 마약을 끊고 나이를 먹으면서 동안이 된 케이스입니다. 벤자민 버튼인가요? 지인들은 로버트의 애칭인 밥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한국에서의 애칭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신 로다주로 불립니다. 뉴욕주 뉴욕시 맨하튼에서 영화 감독이자 영화 제작자인 아버지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와 배우인 엘시 포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누나인 앨리슨 다우니는 배우라고 나오지만 영화업 관련 종사자인 듯하고 할머니 베티 돌소는 모델, 부티크 디자이너, 매거진의 편집자로 이 집안 유전부터 남다른 스타 집안입니다. 영화계 집안 출신답게 어린 시절부터 배우 활동을 하였는데 첫 출연작이 로다주가 5살 때 아버지의 영화인 파운드로 배우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대사는 아저씨 털 있어 였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 아버지의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총 9편의 아버지 작품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청춘 스타, 유망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었는데 198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의 60년대생 스타 유망주 브래펙은 한국말로는 대충 노스페이스 군단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운 아이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무서운 아이들에서 가장 출세한 건 미션 임파서블로 잘 알려져 있는 톰 크루즈와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제와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모두 수상한 두 번째 배우 숀 펜, 1990년 사랑과 영혼으로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마약을 끊고 아이언맨으로 대스타가 된 로다주도 출세한 무서운 아이 중 한 명이겠네요. 로다주는 8살 때 아버지로부터 마약을 처음 접했고 누나인 앨리슨 다우니도 마약으로 15세에 거식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훗날 아버지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는 당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아이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로다주의 인생은 막장에 치닫게 되는데 톰 크루즈가 정상에 오르는 동안 마약 등의 막장 사생활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감옥과 재활치료센터를 수시로 드나들어 배우 보험료도 희소사, 영화 및 드라마 제작자들은 다우니의 뛰어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캐스팅하기 꺼려했다고 합니다. 배우를 캐스팅할 때는 영화 촬영 기간 동안 배우의 안전을 위해 제작사에서 보험료를 지불해주는데 감옥과 재활치료센터를 수시로 드나드는 배우인데 오죽했을까요? 심지어 관련 내용은 Robert Downey Jr. and out with the police.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11번째 시즌 에피소드 1화에서도 나옵니다. 1992년 채플린에서 찰리 채플린 역으로 열연하여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에 후보 지명이 되어서 당당하게 나무주연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영국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영화인들의 주목을 끌게 되고 1995년 이언 맥켈런의 제안으로 리처드 3세에 고작 3분 단 3마디 출연했는데도 포스터에 출연할 정도로 로다주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제 날아오를 일만 있을 줄 알았지만 역시 인생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할 때 날아오를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청춘 시절의 인기뿐만 아니라 20대 때 7년이나 동거했던 연인이자 섹스 앤 더 시티의 동갑내기 배우인 사라 제시카 파커와 마약 중독으로 결국 결별하게 됐습니다. 로다주가 마약 중독에 빠져 호적될 때도 곁을 지켜왔던 보살, 아니 사라 제시카 파커이지만 계속되는 마약 중독이 지쳐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여자친구인 보살 사라 제시카 파커를 떠나보낸 후 얼마 가지 않아 배우 겸 가수인 데보라 펠코너와 교제하게 되고 1992년 5월 29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93년 두 사람 사이에 아들 인디오 펠코너 다우니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바뀐다고 로다주 역시 아이를 생각해서 마약을 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로다주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로 인해 재활원과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다 결혼 생활에도 한계점을 맞게 되어 2001년 로다주와 데보라 부부는 별거 기관과 양육권 분쟁을 벌이다 2004년 정식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로다주가 마약 중독으로 이슈가 된 것은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마약 중독으로 이슈가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마약 중독자 역으로 출연한 회색 도시가 개봉하던 시기였고 이후 재활원에 들어가 정상인이 되어 돌아왔으나 8년 후인 1995년 코카인과 헤로인을 상습적으로 복용해 다시 재활원으로 입소하게 되는데
친구 쇼펜과 데니스 퀘이드가 집으로 쳐들어가 마약 치료 센터에 강제로 집어넣은 시기가 이때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로다주는 마약을 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동화처럼 끝나면 좋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 재활원에서 탈출하게 되고 너무 급하게 탈출한 나머지 옷도 입지 못하고 알몸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1년 후 퍼시픽 코스트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던 로다주는 다시 경찰의 제지를 받다 불법 마약과 총기 소지로 경찰에 체포되는데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한 달 후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집 소년의 방에 들어가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잔 큰 실수를 해버려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게 되고 다시 재활센터로 보내지지만 4일 후 탈출해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히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쇼생크 탈출을 로다주가 찍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계속적인 일탈 행동으로 첫 번째 아내인 데보라 펠코노가 떠나게 된 것이죠. 할리우드 제작진은 영화 촬영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마약 검사와 보험을 들 것을 요구했는데 1999년 마약 테스트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들통나면서 3년의 복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방황은 끝이 나지 않고 감옥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다른 죄수가 로다주의 팬레터를 몰래 훔쳐보고 팬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 화가 난 로다주가 주먹을 휘두르게 됩니다. 로다주가 옥살이를 하면서 썼던 메모들이 공개되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는데 영상으로 다시 한번 관련 내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보석금을 내고 석방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마약을 소지한 것이 들통나 다시 감옥으로 고속도로 하이패스급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1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지만 2001년 다시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캘리포니아 거리를 맨발로 걷다 체포되어 출연 예정작인 영화와 연극의 캐스팅이 잇따라 취소되고 다시 재활원에 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방황과 방탕한 삶으로 경제적으로도 파산 상태에 이르고 홈리스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로다주는 모두가 포기한 할리우드의 구제불능 배우로 삶을 마감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로다주가 마약을 끊으려고 결심하게 된 일화가 있는데 평소처럼 차 트렁크에 마약을 가득 싣고 가다 버거킹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치즈버거를 시켜 먹었는데 그 어떤 맛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좋아하는 버거 맛도 제대로 못 느낄 지경까지 몸이 망가졌구나 하고 석가모니급의 큰 깨달음을 얻고 그대로 차를 몰고 바다로 가서 트렁크에 가득 실려있던 마약을 몽땅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를 깨닫게 해준 버거킹에게 감사하다는 뜻에서 아이언맨에서 버거킹 치즈버거를 먹는 장면을 일부러 집어넣었다고 하네요. 버거킹 치즈버거가 마약을 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2002년 고티카를 찍으며 만나게 된 영화 프로듀서인 지금의 아내 8살 연하 수잔 러빈을 만나게 되면서 마약과 알코올 의존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덕분에 배우 활동도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2014년 어머니인 엘시 포드의 사망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그의 글에서는 약물 의존증 해소의 결정적인 계기가 2004년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고 회상하는데 나는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마약 때문에 번번이 실패해왔다. 2004년에 나는 끔찍한 상태였다. 하지만 갑작스레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에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는 그 이후로 술을 끊고 약에도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어머니는 배우로서 그리고 마약을 극복해낸 인간으로서 나의 롤 모델이었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배우 활동에 활기를 되찾은 로다주는 키스키스 뱅뱅과 굿나잇 앤 굿럭, 조디악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며 가능성을 보이더니 아이언맨 1으로 성공적으로 재기를 하게 됩니다. 2010년에 아내와 함께 팀 다운이라는 영화 제작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둘의 첫 번째 제작 영화는 닥터 도리틀입니다. 안방극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흥행몰이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언맨을 찍을 당시에는 연기력은 검증받았지만 워낙 사고를 많이 쳤던 전적이 있어서 당시 제임스 로드 중령 역의 테런스 하워드보다 몸값을 적게 받았는데 이때 로다주의 출연료는 50만 달러, 약 5억 4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014년 각 7,500만 달러, 한화 약 836억 원, 2015년 8천만 달러, 한화 약 896억 원을 벌어들여 할리우드 최고 수입을 얻은 배우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는 그의 출연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런티만으로 최고 수입을 얻는 배우가 되었으니 역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2019년도에도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2천만 달러, 한화 235억 원의 출연료에 더불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순수이익인 7억 달러에서 8%를 추가 개런티로 지급받아 총 7,500만 달러, 한화 약 880억 원을 받으면서 배우로서 받을 수 있는 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옷을 못 입기로도 상당히 유명해서 패션 요정이라고 불립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원티드, 엑스맨 시리즈의 프로페서 X로 유명한 제임스 맥커보이와 함께 영어권 배우 3대 패션 요정의 자리를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다주는 상당한 애처가로 수익과는 별개로 $500 이상 쓸 때는 꼭 아내의 허락을 받아 쓰고 자고 일어나면 아내에게 우리 8시간 동안이나 못 봤었네 보고 싶어 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윗한 쇳덩어리 사람이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구제불능의 삶을 살 뻔했지만 지금은 할리우드 최고 몸값이 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도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인물이 있으시다면 제가 대신 찾아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이 좋은 영상을 만들 힘이 됩니다. 또 봐! 멍 때리고 싶을 땐 도비TV